2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이 참 아쉽죠. 이게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들 되게 많은데 일단 시장은 반응을 밋밋하게 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의장 상원 청문회 출석 이후부터 하방 압력을 확인을 했고 메이저들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렇게 알트 3대장도 하방 압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 이런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알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박스권 횡보 상황이 참 지루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 지루한 엄청난 짜증, 답답 이런 것들을 견뎌야지 또 의미 있는 나름의 환희를 느낄 수 있고, 엄청난 환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느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항상 이런 지금의 어떤 급락과 조정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러운 사이클 패턴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바라보자라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 속도 조절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게 비트코인 시세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결국에 지금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CPI 상황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 방향성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6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탐욕 단계로 살짝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엄청 빡세죠. 61%대 수준에 자리를 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이다, 알트코인 기죽어 있다 이런 부분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연준의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하다가 5월 이후쯤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리 샌드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 가치는 고평가됐고 기업은 향후 실적 전망에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고 이건 변동성 증가를 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살짝 나와주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멘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런 충격파를 죄다 좀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증시와 암호화폐 위험자산 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이 단기 홀더들 손익 비율이 1.08로 여전히 우세하지만 90일 평균 이하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신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 비율이 1.05까지 하락했는데 이건 9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빠진 것이다.
단기 홀더들의 수익 여력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홀더들의 실현 이익 감소는 분배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단기 홀더들이 상승장에서 매도를 줄이면서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그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쫄아서 던질 사람들 다 던지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스터 크립토, 이건 비트코인 2주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 역시나 2주 차트 이렇게 좀 길게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상당히 예쁜 모습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다음 단계의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 괜찮아, 쫄 필요 없어 라는 점을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스벤슨, 비트코인 주간 RSI 돌파는 가장 낙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 가운데 하나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RSI가 돌파를 하게 되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RSI가 저항 뚫고 돌파를 하면 시세 급등, 돌파하면 급등. 그런데 폭이 95%, 80%, 73%, 100%,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돌파 직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조금 더 달라붙을 수 있는 재료만 들어와 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CPI 데이터, PPI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주입된다라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준비 이슈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재료가 등장해주면 매수세 달라붙어서 주간 단위로 쭉쭉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콘, 3월에 16만 6천 달러를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미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만 6천 달러 이후에 25만 4천 달러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참 이번 사이클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찰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서 신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고, 과거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금이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면 비트코인은 3개월 뒤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금은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동일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타임 하이 나와줬는데 비트코인 새로운 올타임 하이 12만 달러 위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언제쯤 바라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크게 늘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2,407만 주를 가지고 있고 12억 7천만 달러 규모, 지난해 4분기에만 8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350만 주, 2억 8,800만 달러 규모로 가지고 있고 지난해 3분기 대비 105%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대형 기관들은 계속 비트코인 현물이 됐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든 쓸어 모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클라호마 하원은행위원회가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아주 예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하원은행 금융서비스 연금위원회가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채택 법안을 6대2로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발의가 된 게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엄청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방에서도 이제 빡빡 좀 움직여주면 좋겠죠. 이런 가운데 이게 진짜 재밌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 전략적 토큰 준비금인 매크로 스트래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매크로 스트래티지. 뭔가 거시경제 느낌이 나죠, 지금. 이를 통해서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또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한 토큰 자산을 매크로 스트래티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서 살짝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건 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크로 스트래티지 첫 번째,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각화가 돼 있죠. 이더리움, 체인링크, 에이브,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 등등 여러 종류의 디파이 프로토콜 토큰들이 지금 온도가 아니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데 이걸 더 다각화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이 안 그래도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코인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토큰들을 묶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토큰들이 또 새롭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까지 받아들여서 자산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기존 금융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토큰형 자산을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규모를 키우겠다. 실물자산 토큰화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트럼프 일가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판때기 자체가 상당히 크다. 거의 금융혁신을 많이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차남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의 주축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금융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융혁신 혁명 수준에. 그러니까 그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판을 뒤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확실히 트럼프 일가의 주력 사업 아이템은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크립토 에셋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런 전폭적인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디파이, 전통 금융과의 통합,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까지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표현은 이제 거시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투자에 접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과 이 전통 금융 시장의 갭을 줄이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금융에서도 뭐 금리, 환율, GDP 등 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다양한 자산을 섞어서 투자하는 전략을 매크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암호화폐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여러 종류의 토큰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분산 투자를 진행하고 기존 금융과 통합시키면서 블록체인 혁신을 일구겠다. 그렇게 금융혁명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제시하는 비전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비전 단계의 초기잖아요. 초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토큰들 지금 사재기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초기 단계에서 꽤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늘렸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 다 알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또 작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1789개 더 추가시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미국 정치권 주류 세력 안에서는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폭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CPI가 발표가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꽤 크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장 예측치 수준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나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는 랠리가 나올 거고, 단기 예상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가 나오면 이제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아마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은 타격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완화되게 나오면 그만큼 안도 랠리도 빡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흐물흐물한 게 이런 어떤 부담감에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만, 일단 오늘 밤에 방향성이 나올 거고, 그게 찐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에 위쪽으로 찐 방향성이 나와주면 우리는 땡큐, 아래쪽으로 찐 방향성이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차분하게 또 도 닦는 마음으로 트럼프가 뭐 하나 던져주기를, 비트코인 전략자산 얘기를 꺼내기를 뭐 기다려야겠죠. 재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변동성 잘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